김태준님 들어오세요.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그날은 왠지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더 부드럽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더 따뜻했다고 해야겠네요. 치료실 문을 닫자 은은한 한방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그리고 박수현 원장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컨디션이 좀 특별한 기분인데요.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수연 원장이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특별한 기분이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뭔가 이중적인 의미가 담긴 것 같았거든요. 그냥 기분이 좋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 다행이네요. 오늘은 좀 더 깊숙이 치료해 드릴게요. 깊숙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히 침 치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옷 벗고 침대에 엎드려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정성껏 해드릴게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정성껏이라는 말이 묘하게 자극적으로 들렸죠. 윗옷을 벗고 침대에 엎드리는데 수연 원장의 시선이 제 등에 머무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그냥 치료에만 집중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먼저 몸을 좀 풀어드릴게요. 많이 경직되어 있네요. 수연 원장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어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더 오래 머물러 있었죠. 기분은 어떠세요? 좋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손길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여기는 어때요? 손이 목 뒤쪽으로 올라가며 물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요? 그럼 더 해드릴게요. 수연 원장의 손이 더욱 부드럽게 제 목과 어깨를 어루만졌어요. 이게 정말 치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태준 씨. 네. 혹시 많이 외로우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몸이 경직됐어요. 왜? 왜 그런 질문을? 몸이 말해줘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몸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확한 진단이었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연 원장의 손이 제 등 한가운데로 내려왔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태준, 올해 54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3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혼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나이도 나이고 한 번 실패한 결혼 생활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만성 어깨 통증 때문에 찾은 한의원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이야. 회사에서 컴퓨터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다 보니 어깨와 목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정형외과도 가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효과가 별로였죠. 그러던 중 회사 후배가 한의원을 추천해줬어요. 부장님,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한의원이 있어요. 거기 원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시대요. 수연한 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갔어요. 그냥 어깨 좀 나아지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한약 냄새와 함께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진료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환자를 대하는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어요. 김태준님 들어오세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한의사가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박수연 원장. 나중에 알았지만 47세였어요. 하지만 나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단정하고 우아한 분위기였죠. 짧게 자른 머리, 화장기 없는 깔끔한 얼굴, 그런데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어깨와 목이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떤 자세로 주로 일하시나요? 상세한 문진을 받으며 놀랐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대충 묻고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정말 꼼꼼히 물어보더라고요. 일하는 자세, 수면 패턴, 스트레스 정도까지. 그럼 한번 진맥을 해볼게요. 손목 주세요. 수연 원장이 제 손목을 잡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는데 왜인지 심장이 빨라지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네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요. 어깨 결림은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에 감탄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근육이 뭉쳤다, 스트레스성이다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원인까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일단 침 치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옷 벗고 침대에 엎드려 주세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윗옷을 벗고 침대에 엎드리니까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연 원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켜줬어요. 처음이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많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 침을 놓기 전에 어깨를 살짝 만져보더라고요. 어디가 더 아픈지 확인하면서요. 그 손길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여기가 제일 아프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만져보면 알아요.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네요.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연 원장과의 대화였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어떻게 아세요? 몸이 말해줘요. 어깨 결림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긴장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침 몇 개만 놓았는데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치료가 끝나고 일어나니까 확실히 달랐어요. 어깨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어떠세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효과가 빠를 수가 있나요? 수연 원장이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미소에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어요. 일주일에 2번씩 오세요. 꾸준히 치료하면 완전히 좋아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수연 원장 생각이 났어요. 그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까지. 54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네요.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한의원을 찾았어요. 화요일과 금요일, 어느새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어깨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수연 원장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았죠.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저번보다 훨씬 좋아요. 정말 신기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전히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매번 진맥을 할 때마다 제 손목을 잡는 수연 원장. 그 순간이 가장 떨렸어요. 부드러운 손가락이 제 맥을 짚을 때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침 치료를 받는데 갑자기 어깨에 경련이 일어났어요. 괜찮으세요? 수연 원장이 깜짝 놀라며 제 어깨를 잡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죠. 죄송해요. 갑자기 놀라서. 괜찮아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수연 원장의 손은 여전히 제 어깨에 있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선생님. 네. 손이 정말 따뜻하시네요. 그 말을 하자마자 후회했어요.
너무 이상한 소리였나 싶어서요. 하지만 수연 원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환자분들이 편안해 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날부터 치료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침 치료가 끝나고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거든요. 태준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별로 재미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책임감이 느껴져요. 성실한 분 같아서요. 성실하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한의사 일을 하셨어요? 한의대 나온 지 15년 됐어요. 개원한 건 5년 정도 되고요. 대단하시네요. 저 같은 평범한 회사원과는 차원이 다르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일이 다 소중하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수연 원장은 정말 따뜻하고 지적인 분이었어요. 환자를 대하는 진심 어린 자세도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어느 날은 치료받다가 깜빡 잠들어 버린 적이 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피곤했거든요. 깨어보니 담요가 덮여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주무셨어요? 아, 죄송해요. 너무 편안해서. 괜찮아요. 그만큼 몸이 이완됐다는 뜻이에요. 피곤하셨나 봐요. 요즘 야근이 좀 많아서요. 수연 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몸 관리 잘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그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더욱 흔들렸어요. 이혼 후 3년 동안 누구도 제 건강을 걱정해주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어깨 통증은 거의 나았어요. 하지만 치료를 그만둘 수 없었죠. 수연 원장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치료 횟수를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당황했어요. 치료가 끝나면 수연 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지만 너무 자주 오시면 몸이 의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떨까요? 수연 원장이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소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느꼈어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그날 치료를 받는데 평소보다 수연 원장의 손길이 더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데 단순한 치료 이상의 느낌이었죠.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았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수연 원장의 손길 하나하나가 마치 사랑의 표현 같았거든요. 태준 씨. 네. 혹시 개인적인 질문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결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죠.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이미 정리된 일이니까요. 선생님은요? 잠시 망설이더니 수연 원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서로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의 공감이랄까요. 치료가 끝나고 일어날 때 수연 원장이 제 팔을 살짝 잡아주더라고요. 일어나는 걸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어요. 조심히 일어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데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그 순간을 생각했어요. 수연 원장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혼자 산다는 말까지. 혹시 저에게도 마음이 있는 걸까요? 다음 주 금요일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한의원을 방문했어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마지막 환자가 되었거든요.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절 기다려준 걸까요? 그날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다른 환자들이 없어서 그런지 더 조용하고 은밀한 느낌이었죠. 오늘은 어떠세요? 사실, 어깨보다 마음이 더 아파요. 마음이요? 침대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수연 원장이 제 등에 손을 올려놓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외로워서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수연 원장을 만나면서 더 커진 갈망까지. 저도 알아요. 그 기분. 수연 원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등을 쓰다듬는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졌죠. 태준 씨. 네. 저희.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몸을 돌려 일어났어요. 수연 원장과 마주 앉은 상태가 되었죠. 거리는 아주 가까웠어요. 선생님. 네. 저. 선생님을 좋아해요. 드디어 고백했어요. 54세에 하는 고백이라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요. 수연 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저도 태준 씨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수연 원장의 손을 잡았어요. 그 부드럽고 따뜻한 손을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랫동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나이도 나이고 상황도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깊어졌죠. 3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부드러운 입술, 따뜻한 숨결이 제 온몸을 전율시켰어요. 선생님, 저를 수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연 씨. 네. 두 번째 키스는 더 뜨거웠어요. 서로의 갈망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수연 씨의 손이 제 목 뒤로, 제 손은 그녀의 허리로 갔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수연 씨가 제 품에서 속삭였어요. 왜요? 환자와 의사 사이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태준이로 만나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수연 씨가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 입술에 키스했죠.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의원에서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아갔어요.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서 진짜 마음으로 통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치료는 명목상이었고 실제로는 연인처럼 만나게 됐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같이 영화나 볼까요? 첫 데이트 제안을 했을 때 수연 씨가 수줍게 웃더라고요. 좋아요. 오랜만에 영화관 가보네요. 주말 데이트는 정말 달콤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식당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수연 씨는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요. 태준 씨 같은. 그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저는 수연 씨 같은 여자를 평생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찬이에요. 하지만 수연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보니 제 말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한의원에서 만날 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환자들이 없을 때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거든요. 오늘은 정말 피곤해 보이세요. 회사에서 야근했어요. 그럼 마사지 해드릴게요. 수연 씨의 마사지는 이제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애무에 가까웠죠. 어깨에서 시작해서 목 등까지. 그 부드러운 손길에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기분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저도요. 어느 날은 치료 중에 수연 씨가 제 어깨에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수연 씨,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은밀한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한 달 정도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수연 씨가 집에 초대했어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수연 씨의 집은 아담하고 깔끔했어요. 한의사답게 한방 관련 서적들이 많았고 곳곳에 식물들이 있어서 아늑한 분위기였죠. 와, 정말 좋은 집이네요. 감사해요. 혼자 살기엔 적당해요. 수연 씨가 직접 만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와인도 한 잔씩 마셨어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더라고요. 태준 씨. 네. 저희.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도 나이고, 서로 상처도 있잖아요. 수연 씨의 불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도 사실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연 씨, 저는 확신해요. 당신이 제 인생에 온 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수연 씨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 태준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게 우리는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키스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부드럽게, 그 다음엔 더 열정적으로. 3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체온, 향기에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태준 씨. 네. 저. 오래됐어요. 수연 씨의 속삭임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그래요. 수연 씨와 함께라서 더 설레요. 우리는 침실로 향했어요. 모든 게 자연스러웠죠. 서로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수연 씨가 조명을 살짝 어둡게 하더라고요.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옷을 벗겨주었어요. 아름다워요. 수연 씨의 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47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고 우아했죠. 한의사로서 몸 관리를 잘해온 게 느껴졌어요. 태준 씨도. 수연 씨가 제 가슴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어요. 그 손길에 온몸이 전율했죠. 우리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죠. 서로의 몸을 탐하며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욕망을 해소했어요. 수연 씨. 네. 정말 좋아요. 저도.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 중 하나였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하나가 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수연 씨가 만들어준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정말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수연 씨가 수줍게 물었어요. 천국 같았어요. 진심이었어요. 이혼 후 3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완전한 행복이었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한의원에서 수연 씨 집에서 때로는 호텔에서도요.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수연 씨는 평소 차분하고 조용해 보였지만 둘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태준 씨는 어떤 걸 좋아해요? 어느 날 침대에서 수연 씨가 물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요. 수연 씨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요. 진부해요. 하지만 웃으면서 제 가슴에 얼굴을 묻더라고요.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한의원에서도 다른 환자들만 없으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고 주말에는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겼죠. 이번 주말에 온천 갈까요? 제가 제안했을 때 수연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온천이요? 네, 1박 2일로요. 수연 씨 몸에도 좋을 것 같고. 좋아요. 오랜만에 여행이네요. 온천 여행은 정말 로맨틱했어요. 노천 온천에서 함께 하늘을 보며 이야기하고 밤에는 호텔 방에서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눴죠. 태준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저도 수연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갈 수는 없었어요. 문제는 주변의 시선에서 시작됐죠. 한의원 간호사가 먼저 눈치를 챘어요. 원장님, 김태준 환자분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요. 치료가 필요해서 그래요. 그런데 혹시 간호사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수연 씨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더 큰 문제는 수연 씨의 한의사 동료들이었어요. 어느 날 수연 씨가 침울한 표정으로 전화를 했어요. 태준 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네, 무슨 일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수연 씨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한의사회 모임에 갔는데, 네, 다른 선생님들이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자와 연애한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작은 동네라서 금방 퍼져요.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심해야겠어요. 한의원에서는 평소처럼 해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제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부장님, 요즘 한의원 자주 가신다면서요? 후배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치료받으러요. 아, 그 예쁜 여자 원장님 말이에요. 부장님 스타일이시네요. 이런 식으로 놀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죠. 더 큰 충격은 수연 씨의 한의사회 송년회에서 있었어요. 수연 씨가 저를 동반자로 초대했거든요.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가도? 괜찮아요. 당당하게 가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수연 선생님, 이분이 남자친구세요? 네, 김태준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 회사원이시구나. 뭐 하는 회사예요? 전자부품 유통업체입니다. 아, 그들의 반응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한의사인 수연 씨와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선이었죠. 수연이는 정말 실력 있는 한의사인데 왜 굳이? 멀리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가슴이 아팠어요. 태준 씨, 미안해요. 수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우리 사이의 격차를 실감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 씨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제 업계에서는 평판이 중요해요. 환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수연 씨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한의사는 신뢰가 중요한 직업이니까요. 다음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의원에서도 어색해지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죠. 요즘 왜 이래요? 제가 물었을 때 수연 씨는 힘들어했어요. 태준 씨, 우리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변에서 너무 많은 말들이 나와요. 환자들도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더 큰 문제는 나이 차이에 대한 시선이었어요. 7살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54세 남자가 47세 여자랑. 좀 이상하지 않나? 회사에서 들은 말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처지도 다른데 잘 될까? 이런 말들이 계속 들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수연 씨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태준 씨는 7살이나 많잖아요. 나중에 늙으면 어떡해요? 그런 걸 왜 걱정해요?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점점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 사회적 지위 차이, 주변의 시선까지. 어느 날 수연 씨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태준 씨, 우리 잠시 거리를 둬요. 왜요? 갑자기? 제 환자들이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른 한의원으로 가고 있어요. 사업에 타격이 와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제 때문에 수연 씨가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저 같은 평범한 회사원이 한의사인 당신과 어울린다는 게 무리였나 봐요. 태준 씨,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나이도 많고 처지도 안 맞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격지심이 폭발한 거죠. 결국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태준 씨,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처음부터 무리였던 것 같아요. 한의원에서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치료를 받는 척하며 작별 인사를 했죠. 정말 행복했어요.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도요.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6개월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주변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끝나버린 거죠. 한의원을 나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였을까? 사랑하는 게 죄였을까? 그 후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어깨가 다시 아파와도 한의원에 갈 수 없었고 수연 씨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은 오히려 위로한다며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장님, 잘 된 일이에요. 나이 차이도 있고 처지도 달라서 나중에 문제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죠.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진짜 사랑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했다니.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처지가 뭐가 중요한가요? 수연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니 후회만 밀려왔어요. 그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손길, 진심 어린 사랑. 모든 게 그리웠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수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수연 씨, 저예요. 태준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이더니 수연 씨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카페에서 만난 수연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안 좋아 보여요. 태준 씨도요. 서로 마음고생을 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수연 씨, 제가 바보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진짜 사랑을 포기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 후회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상황은 똑같잖아요. 이번엔 달라요. 당당하게 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수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숨기지 않았죠. 당당하게 연애했어요. 물론 여전히 시선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했거든요. 태준 씨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헤어졌던 시간 때문에 더 간절해진 거죠. 한의원에서도 당당하게 연애했어요. 환자로 가는 게 아니라 수연 씨의 남자친구로서 가는 거였거든요. 다른 환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돼요. 1년이 지나고 수연 씨를 처음 만난 기념일에 프러포즈를 했어요. 수연 씨. 네. 한의원 진료실에서였어요. 마지막 환자가 나간 후에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수연 씨가 깜짝 놀라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태준 씨. 54세와 47세가 만나 사랑한다고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수연 씨가 제 운명이라고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했어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축하해요, 부장님. 회사 동료들도 축하해줬어요. 처음엔 이상하게 봤지만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바꾼 것 같았어요.
태준 씨와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수연 씨. 지금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한의원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수연 씨를 도와주고 있어요. 환자들이 부부한 의사라고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나이 차이? 처지 차이?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54세에 만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처음엔 단순히 어깨 치료를 받으러 간 한의원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줄이야. 물론 쉽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 사회적 지위 차이,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 헤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그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에요. 지금도 수연 아내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마다 생각해요. 아,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할 용기를 가지세요. 진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니까요. 침으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이제 평생 지속될 인연이 되었답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황혼 연애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